그리고 이 눈꼬리에 그 주름살 있잖아요. 늙어서 그런 거 말고요. 눈꼬리의 주름살은 바람기를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눈꼬리에 주름살이 많은 남자는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남편감으로 좋은 관상. 예부터요. 결혼은 그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 동일하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펼쳐질 인생이 레드카펫이 쫙 깔린 아주 평탄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파티장으로 향하는 꽃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만나게 되면 자갈이 울퉁불퉁 뒤덮인 그 비포장 도로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낭떠러지 절벽으로 연결된 뭐 인생을 자체가 이제 고생 내지는 추락과 파멸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좀 얘기한다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인생 세대고 속된 말로 인생 조진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남편의 관상을 좀 좋은 남편감의 관상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관상의 남자가 장래의 남편감으로 좋은 남편감이냐, 여기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원고를 좀 보면서 할게요. 또 씹으세요. 첫 번째, 눈썹 관상이에요. 여러 관상 부위 중에서 그 눈썹은 그 좋은 남자를 갖다가 그 찾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얼굴의 그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요. 눈썹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갖고 모양새가 수려하게 생긴 남자는 심성이 아주 고와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하다고요. 소프트하고 마일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총명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 갖고 주위 사람부터 칭찬들도 들으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남성은 아주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남편감이 되는 거예요. 썩 괜찮은 남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썹은 그 좋은 남자를 찾을 때 그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관상의 부위인데, 이 눈썹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정이 많고 그리고 친절해요. 그런데 눈썹이 또 지나치게 짧으면 냉정하고 쌀쌀맞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긴 남성은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좋은 점은 있는데, 연애 상대, 즉 애인감으로는 좋은데 너무 다정다감하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이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성들한테도 친절할 수 있죠. 그러면 여자가 많이 꼬이겠죠. 그럼 같이 사는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겠어요? 항상 불안하겠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짧은 남성은요, 성격이 차갑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고독을 즐깁니다. 대신에 이런 남성은 고독을 즐기긴 하지만 바람을 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결혼 후에 자칫하면 이 눈썹이 짧은 남성하고 살면 부인이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외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는데, 배우자로서는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외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그러니까 미간이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미간이 너무 넓은 남자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실속이 없고 다른 이성이 와갖고 유혹을 하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바람둥이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눈썹이 너무 짙고 빽빽해서 그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그 남자의 격이 낮고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좀 미련한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눈썹이 아주 가지런히 나 있고 그 눈썹의 바닥이 맑은 물처럼 보이는 남자는요, 그 격도 높고 현명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눈썹의 그 바닥이 보이고 가지런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은요, 살면서 뭐 이렇게 답답하거나 속 터지는 일은 없어요. 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엔 눈 관상으로 넘어갈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둥글고 눈동자가 크고 검은 남자는 정직하고 감성적인 성품을 지닌 남자예요.
그리고 이런 남성은 예술 방면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이 검을수록 제복이 좋고 성품이 진실돼 가지고 신랑감으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점칠한이라고 그래갖고 새까만 옷을 칠해 놓은 것처럼, 옷칠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제복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경우예요. 옷칠을 한 듯이 새까만 점칠하는 전형적인 부자, 재벌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꼬리의 색깔이 밝고 반짝이며 눈 주변에 주름살, 눈 주변에 여기 주름살이요. 그 다음에 점이나 사마귀가 없으면 안에 복이 있어갖고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눈 주변에 만약에 사마귀나 점이 있으면 음기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치마만 두른 사람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바람을 펴서 속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꼬리에 그 주름살 있잖아요. 늙어서 그런 거 말고요. 눈꼬리의 주름살은 바람기를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눈꼬리에 주름살이 많은 남자는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눈꼬리에 주름살이 없이 깨끗한 남자를 남편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두 눈의 흰자위와 검은 동자가 흑백이 분명하고 맑게 빛나는 남자는 재물복이 넘치는 부자가 될 남자입니다. 부자가 될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고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미래의 부자가 될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남성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눈꼬리가 많이 처진 남자는 애정운이 안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거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남자는 좀 고독하기도 하고 고독감을 잘 느껴서 좀 바람을 필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남자보다는 무쌍의 남자가 남편감으로는 더 무난합니다. 저도 무쌍입니다. 쌍꺼풀이 짙거나 불규칙하게 끊기는 쌍꺼풀. 이게 쌍꺼풀이 가다가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쓰고 그런 쌍꺼풀. 또는 2중, 3중의 쌍꺼풀을 가진 남자 중에는 타고난 바람둥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오른쪽 눈이 더 크면 공처가가 될 확률이 크고요. 왼쪽 눈이 더 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로 넘어갈게요. 귀관상인데 귀가 이곽이 발랑 까져갖고 뒤집어진 귀를 가진 남자는 거르세요. 왜냐? 이런 관상의 남자는 바람기가 많거나 일부 종사를 못해요. 결혼을 2번, 3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자는 거르시기 바라고 귀를 보면 그 사람의 존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지나치게 두터우면요. 이게 귀가 너무 지나치게 두터우면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네모나고 도톰하면 재물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의 끝이 너무 뾰족하면 그 성질이 싸나워요. 그래서 외계인 그 옛날에 뭐라고 무슨 트랙이었는데 외계인 그 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부부로 살기에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가 그 색깔이 검고 메말라 있으면 박복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감으로는 자르세요. 그리고 얼굴의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귀가 잘 보이지 않으면 같은 모양의 귀라고 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귀가 이렇게 붙은 사람. 근데 대신 고집은 셉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대통령 중에 하나, 제가 좀 싫어하는 대통령 하나 있죠. 어쨌든 성공은 했죠. 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의 색깔이 얼굴색보다 희면 아주 지혜로운 귀예요. 그리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귀가 하얗게 빛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남편감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 넘어갈게요. 얼굴의 중심으로 코는 얼굴의 기둥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상학에서 어떤 사람의 그 재물운을 볼 때는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위가 코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이게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코는 반듯하고 적당한 길이의 코를 가지고 있어야 관상학에서는 좋은 코로 봅니다. 그리고 코끝이 이 준두라고 하는데 이 준두가 풍성하게 둥글게 생기고 콧망울이 도톰하게 생긴 코가 재물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금갑 내지는 재백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복코를 가진 남성을 남편으로 삼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쓸개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담비. 쓸개코인 현담비와 절통비, 갈구리코를 가진 남성이 가까이에 있다면 웬만큼 뭐 성격적으로나 뭐 웬만큼 맞으면 신랑감으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양의 코는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자의 코예요. 그리고 빨래 집게로 코를 갖다 빨래 집게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처럼 아주 콧볼이 전혀 없는 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없이 홀쭉한 코는 돈을 벌어도요, 넣어놓을 지갑 내지는 금고가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 관상을 가진 남성은 빈곤하기 때문에 남편감으로는 좀 별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들창코 내지는 벌렁코, 소위 말해서 돼지코라고 하는 그 코의 남성은 씀씀이가 커요. 그래서 허영심도 많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감으로는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코를 가진 남성이 남편감으로는 무난하겠죠. 왜? 절약하고 근검절약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부인의 입장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겠죠. 그리고 무조건 콧방울이 넓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콧방울이 넓어도요, 흐물흐물해가지고 탄력이 없으면 제값을 못하는 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의 관상으로 넘어갈게요. 맑고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의 남자. 남자가요, 옛날 그 사극에 보면은 그 내시 목소리 아시죠? 상감마마납시오 하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남자는 운때가 약해서 절대 직업을 떠나 어떤 직업을 가져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앉은 키가 큰 남자. 일반적으로 부자로 사는 남자는요, 상체가 길어요. 하체보다. 그래서 롱다리보다는 쇼다리가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귀영화를 갖다 줄 남자는 쇼다리의 남자입니다. 보기는 롱다리가 좋겠죠. 어쩝니까? 전 롱다리인데. 아이씨. 좀 부럽네요. 그리고 치열이 고르고 도톰한 이를 가진 남자. 치열이 아주 이렇게 도톰하게 돼가지고 울퉁불퉁 안 하고 고르게 된 남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의 풍파, 이 파도 타기를 덜 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굴곡이 심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머리 숱이 적은 대머리 총각. 쉽게 얘기해서 대머리이신 분들도 좀 뭐라고 또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머리가 좀 숱이 적으면 정력이 강하다고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돈만 갖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남자가 희마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물질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지만, 낮에도 행복해야 되지만 밤에도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은 남자는, 고개 숙인 남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가 짱이라 부부 생활에 갈등은 일으키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콧구멍이요, 너무 없어도 아량이 없어요. 속된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콧구멍이 너무 크면 낭비가 심하지만 적당한 크기의 콧구멍이 그 크기를 가진 남자. 대신에 코가 이렇게 벌렁코만 아니면 돼요. 그런 남자가 도량과 배포가 있기 때문에 신랑감으로는 최고입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